briefing. Why so serious?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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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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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xy me. Why so serious? 본격적인 뉴스 브리핑 전에 만납니다. 뉴스전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자, 이른 아침 그리고 체감 온도가 뚝 떨어진 이 아침에 아침 인사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한 분들이 많습니다. 7921 끝번호 쓰시는 분이 새벽 수영 가고 있어요. 오늘도 짧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뉴스 부탁해요. 야, 이 새벽에 수영을 가시는군요. 와, 체온도 많이 떨어져 있는 시간 같은데 대단하십니다. 수영장 물은 좀 따뜻한가요? 아닐걸요. 저는 겨울에 어디 수영장을 안 가봐가지고 아무튼 네. 건강하게 아침을 열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9090 끝번호 쓰시는 분이 유튜브 구독 버튼 누르면 돈 내고 계속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군요. 예. 구독 버튼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돈을 내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구글 계정을 만드실 때 해외 계정이기 때문에 뭐 인증번호 같은 걸 보내라고 뭐 과금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나오는 건 이게 문자 메시지 보내는 내용에 대한 과금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떤 비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권유부 함께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원님은요. 우와, 팟캐스트로만 맨날 듣다가 오늘 일찍 출근해서 처음으로 생방송 들어요. 보라도 처음 잘 듣고 보겠습니다 해주셨는데 팟캐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을 겁니다. 예. 네, 권윤정님이 보는 라디오 처음 보는데 곧이 옆에 계신 분 하한 줄 알았어요. 네. 전민기 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 아침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 거기에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정부 출범 전부터 도움을 줬다라는 소식, 그리고 다양한 최근 이슈들 전하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유튜브 채널 보니까 하하씨 닮았네요. 네. 네. 자, 헤드라인들이 다양한데 일단은 어제 뉴스에 가장 많이 나왔던 뉴스죠.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헤드라인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목포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이어서 어제 송원석,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의정 활동을 통한 사적 이익 추구 의혹이 불거지면서 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문제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장 모든 국회의원을 전수조사하자 공개 제안하면서 공론화를 시도했고요. 정치권 밖에서도 여야가 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정쟁 차원에서 접근할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법 개정 등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좀 비중 있는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헤드라인 한국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정쟁 변질, 의원 이해충돌 공론화에 힘 실린다. 이 관련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이 다양한 의견들을 내고 있습니다. 뭐 전수조사까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 기관을 만들어서라도 이 부분은 좀 해결해야 한다. 역시 한국일보 5면에 이 기사가 실려 있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황교안 전 총리 관련된 기사인데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첫 이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인연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을 도운 정황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단독 보도하고 있고 이런 정황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 기록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한겨레가 입수한 수사 기록을 보니까 2012년 8월 19일에 녹음된 35분짜리 녹취록이고요. 네. 대선 후보 수락 연설문에 담을 메시지를 논의하다가 황 전 총리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근데 왜 황교안 씨는 그런 것 안 받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직접 이름을 거명하는군요. 그렇죠. 당시 황 전 총리에게 공약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게 왜 이 단독 보도고 이슈가 되느냐. 최순실 씨가 황교안 씨를 직접 언급한 녹취록이 나오면서 황 전 총리도 당시 이미 최 씨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황 전 총리가 국정농단 책임론이 불거지고 최 씨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최 씨를 전혀 모른다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최순실 박근혜 앞에서 황교안 씨는 황교안 전 총리 박 정부 출범 전부터 도왔던 정황 드러나 좀 길게 뽑았네요. 그러니까 녹취록에서는 최순실 씨가 황교안 씨는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황교안 전 총리는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존재를
예전부터 알고 있었느냐 예, 그렇지 않느냐에 아니냐. 예.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자, 다음은 민주노총 이야기입니다. 노사정 대화기구 복귀가 사실상 무산이 됐어요. 네, 조선일보가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대통령 요청 걷어찬 민노총이라고 제목을 뽑아냈네요. 민노총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사노위가 과거 이제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하는 노사정 대화기구죠. 문 대통령이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과 대화한 지 사흘 만이고 민노총 같은 경우는 뭐 탄력근로 확대, 최저임금 개편 논의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의 대노동계 구상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한국노총도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관련 헤드라인은 중앙일보가 다루고 있는데요. 민노총 달래는 사이 한노총 뛰쳐나갔다 이런 기사입니다. 경영계와 이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계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지금 논의하고 있는데 2차 논의가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뭐 여기서 좀 이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예상했지만 앞으로 경사노위를 통한 노사정의 대화가 험로를 좀 예상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결국 민주노총 안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면서 네.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의 내각 개편 예상되고 있는데 2말 3초로 예상을 하고 있군요. 맞습니다. 이 제목 보면 동아일보가 싣고 있고요. 의원 출신 장관들 사이 2월 말 3월 초 7곳 안팎 개각입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이 이달 초에 문재인 대통령을 찾아가서 잇따라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 6,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의원 출신 장관들이 일제히 당으로 복귀하면서 여당의 권력 지형도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위 법관들, 그러니까 법원장들이죠. 법원장들 인사를 단행했는데 주목할 수 있는 것이 일선 판사들이 추천했던 법원장 추천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절반의 성공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군요. 그렇죠. 경향신문이 판사들이 추천한 첫 법원장 나왔다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제를 수용해서 이 대구지법원장의 손봉기 이 원장을 임명했고요. 의정부 지법원장 추천은 불수용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절반의 성공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법부 사상 최초로 일선 판사들이 추천한 인물이 법원장에 임명된 거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법원장에 임명하는 관행도 깨졌습니다. 그동안 사법농단 사태를 초래했던 법원의 관료화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반영된 인사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문 헤드라인 살펴봤고 밤사이 인터넷에 올라온 인터넷 뉴스 토픽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요? 안성 구지역입니다. 지금 안성 젖소 농가에서 구지역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방역 당국이 소독과 함께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를 긴급 매몰 처분했고요. 국내에서 구지역이 발생한 게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인데 지금 겨울에 발생하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이 너무나 좋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발생 지역인 경기도는 물론이고 인접 지역인 충청 지역에 오늘 밤 8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구지역 확진 농장에 지난 주말에 우유 집유 차량이 다녀간 것을 지금 확인했거든요. 네. 감염 경로 확인 그리고 확산 방지가 가장 커 보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토픽은 검사 또 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가 보이네요. 네, 이게 뭐 복사해서 붙이기처럼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하다 적발된 지 지금 나흘 만이거든요. 그렇죠. 또 다른 검사가 음주운전 사고를 냈습니다. 한 아파트 서울 단지에서 다른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서 이 피해 차량 소유주가 사고를 처리해달라 요구했는데 그냥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신분 확인했더니 서울고등검찰청 소속의 김모 검사였습니다. 처음이 아니었다면서요?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는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삼진아웃제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창호 씨 사건 이후에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적발되면은 징역형을 구형해라. 이걸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윤창호법 시행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런 검사들 보면서 어떻게 신뢰라는 말을 떠올릴 수 있을까?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불신하고 있는데 이 신뢰를 더 깨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도 0.2, 면허 취소 수치가 훨씬 넘더라고요. 2배잖아요. 네. 예. 자, 다음 토픽
이게 6건 예. 대출 2만 원 지급.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키워드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성남시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만 19세 청년이 해당 연도에 공립도서관에서 6권 이상의 도서를 대출하면 2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이 골자입니다. 책을 보면 돈을 주겠다. 예, 그러니까 연 1회 한해서 2만 원을 지역 화폐인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고요. 해당 연도 이후에는 이제 소급해주지 않는 건데 사업비 2억 2,500만 원을 이제 추경 예산 통해서 확보해서 이게 3월 이후에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여해서 이게 처리됐고 선거권을 갖는 만 19세 청소년들에게 지지를 획책하는 공약 사업이다. 이 은수미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또한 또 정쟁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군요. 네. 예. 자, 끝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방콕 대통령 대 가짜 뉴스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자유한국당 소속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600일간의 공개 일정을 빅데이터로 분석한 자료 내놨는데 이게 뭐 어제 계속 논란되더라고요.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공개 일정의 75%가 청와대 내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방콕 대통령이라고 부른 거고요. 조찬과 오찬 같은 공개 식사 일정이 100차례에 불과하다면서 또 혼밥 대통령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청와대는 바로 전형적인 가짜 뉴스라고 조목조목 반박했고요.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 집무실이지 그러면 어디서 일하냐. 출근도 하지 않고 온종일 관저에 머물던 이전 대통령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청와대는 자유한국당이 주장한 깜깜이라는 139일에 대해서는 휴일과 명절, 순방 이동일이 포함돼 있다 설명했고 대통령도 휴일에는 쉬어야 되지 않냐 반문했습니다. 이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깜깜이 7시간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도 24시간 다 공개하겠다라고 했던 그렇죠. 부분인데 예. 우리 전민기 팀장이 빅데이터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이 집무실에서의 시간 거기에 대한 사실 저도 자료는 없기 때문에 이거를 그 예전과 뭐 비교해봐야 되는지 사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떤 여러 자료를 토대로 해서 국민들 나름대로 한번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보고 있는 자료와 혹시 자유한국당의 이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이 보고 있는 자료가 다른 건 아닌지 그리고 만약에 이 자유한국당의 주장대로라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된 자료부터 공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근데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디에 몇 시간 머물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빅커뮤니케이션 전민기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